더블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GTX의 호재를 누릴 수 있고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이면서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았고 고분양가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상도동에서 분양을 했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녀 세대가 14가구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호반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헌창수 모집을 통해 가지고 11가구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서울의 아파트들이 하나 두 개씩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울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 무조건 분양 받아야 된다,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것이 안타깝냐면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량들을 수요자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분양가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구축들이 또 높은 가격에 상승이 되고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군가는 저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는 20년이 넘게 봤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더 하락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고분양가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지가 또 좋고 장이 뉴타운의 또 대장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이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1637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가 718세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제 일반 분양이 거의 700세대 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 15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입주 시기는 202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이제 2027년 이후에 공급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매매가 상승이 동반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2027년 입주 기간을 좀 잘 보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장이 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대장 자리이고요. 또 바로 옆에 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장 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블록이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불려지는데 장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이천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1호선과 6호선 석계역에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쾌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끝부분에 있는 아파트 동들은 이제 이 도보로 이용하기에 좀 멀 수는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하지만 어쨌거나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장이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라는 점이 이 아파트의 큰 장점이고요. 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모두 가능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운대역이 있는데요. 강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GTX-C 노선의 호재로 인해 가지고 삼성역이라든가 핵심적인 서울로의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일대가 좀 많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나쁘지 않고 좋은 서울의 더블 역세권의 뉴타운의 대장 입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입지이고요. 2027년 3월에 예정입니다.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12억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되었고요. 주변에 바로 있는 대장 아파트 장이 자이 레지언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가 12억 1천만 원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 12억 원을 조금 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세대로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구축의 아파트들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월계 한진 하나 그랑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영상도 있는데 이 아파트는 23년 차가 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8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라디우스 파크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그래도 라디우스 파크가 이제 신축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적인 비교가 되지는 않겠죠. 주변에 있는 또 아파트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인근에 4년 차가 된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4년 차가 됐고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9억 8천만 원 선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를 비교해 봐도 거의 시세에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축의 아파트가 되겠죠.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7년 차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식을 비교해 본다고 봤을 때는 거의 시세에 준해서 나온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이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요. 학교를 갈 때 이 우이천을 걸어가지고 학교를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쪽에 있으니까 근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좋은 라인, 역하고 가까운 라인이라든가 이제 우이천을 볼 수 있는 라인들, 그러니까 좀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대다수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이천을 끼고 있으면서 이런 녹지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12억 원이다 라고 본다면 비싸겠죠. 비쌉니다. 하지만은 이런 우이천이라든가 더블 역세권 그리고 이런 공원변을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고분양가 논란이 많고 고분양가의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1블럭하고 2블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이천 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블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GX룸이라든가 또 주민회의실, 패밀리룸 같은 경우에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블럭 같은 경우에도 독서실이라든가 뭐 멀티룸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니어 클럽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스카이 라운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평면도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225세대 3베이의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뭐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 그런 노멀한 평면입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52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요. 창문까지 나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합니다. 주방과 거실도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또 이제 주방에 팬트리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조가 좋습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 70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창이기 때문에 측면창이 없어서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B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평면으로 생각이 드네요. 59 D타입 같은 경우에 23세대 이제 4베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드레스룸, 대형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넓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도 있네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팬트리는 없지만 창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B타입과 유사하게 좋은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5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 치고는 나쁜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B 타입 46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고요. 발코니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팬트리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지지만은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84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84 타입인데 굉장히 작게 빠져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한번 꺾이는 구조 그리고 발코니가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구조는 좋지만 드레스룸이 좀 작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 206세대이고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베이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을 넣어준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평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작지만 있고요.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한번 꺾이는 구조이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 판상형의 구조가 아닌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전면창이 아닌 측면창도 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측면창도 어깨 환기성이 조금 아쉬운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동일 순위 발생이 됐을 때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서울시가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1순위 청약통장 12개월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예치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 납입을 해 놓으시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첨제는 60%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7월 15일, 1순위 7월 16일, 2순위 7월 1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3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9B 타입하고 59D 타입이 평면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분양 가격을 보면은 9억 원을 넘게 1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12억 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평인 33평, 34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12억 원을 이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악합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선에 발코니 확장 비용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2,200만원 선에 발코니 확장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이제 추가하게 된다면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84제곱미터는 이제 12억 원을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시세대로 그대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GTX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이천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입지, 장이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라는 점이 있어요.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단점적인 부분도 있어요. 단점적인 부분은 시세대로 나온 분양가, 가격이 높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역세권의 아파트들 그리고 우이천 뷰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갔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꼭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시되, 만약에 다른 선택지 대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12억 원 정도라면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다른 핵심적인 입지의 대장 아파트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 내가 꼭 거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나는 이 지역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청약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을 내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청약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든가 그 호반 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착순 완판이 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 물량들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분양가격이 다소 낮게 좀 책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저와 1대1로 소통할 수가 있고 정모 참여라든가 1대1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고정 댓글 통해 가지고 스터디 클럽에도 참여해 주시고 임성배TV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무료로 이런 좋은 영상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의 정보와 현장의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